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3지대 세력을 통합한 개혁신당이 총선 승리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 지역 제2당을 목표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지만 정체성과 인적 구성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격 통합을 선언한 제3지대 세력. 4개 진영이 모인 개혁신당은 가장 선명한 대안정당으로 양당 독점 구도를 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도 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총선에서의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개혁신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39%로 나왔습니다. 희망과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개혁신당의 출범으로 광주 전남의 선거 지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의 광주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개혁신당은 현역 의원과 인재 영입 등을 통해 몸집 불리기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점 체제에 의미 있는 균열을 가할 수 있다면은 전남에서 확고한 2당의 지위를 가지지 않겠느냐. 하지만 정치적 지향점과 지지 세력이 달랐던 집단이 모인 만큼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일부 핵심 인사들을 제외하면 인적 경쟁력도 크게 부각되지 못하다는 시각은 여전합니다.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향후 거취입니다.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이 민주당을 나와 개혁신당에 합류할 경우 새 확장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역시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통일성을 갖추기도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신당에 합류를 해서 그분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고려를 해보면 그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한편 민주당의 3차 공천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발표될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구 획정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전남 지역이 포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 동북권은 대규모 산단과 제철소가 있어서 공장을 만드는 플랜트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플랜트 건설에 외국인 인력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 인력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에 소속된 전남 동북권과 경남 서북권 노조원 100여 명이 여수에 모였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플랜트 산업은 국가 보안시설로 외국인 채용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건설업계 등이 인력난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제한 해제를 검토하자 플랜트 건설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반 건설력자보다 괜찮은 일자리가 제공되었다. 일자리를 찾아서 전국을 떠도는 건설인력 노동자에게 일자리는 목숨과 같다. 여수 산단에 밀집한 석유화학 공장과 광양의 제철소까지 플랜트 건설은 전남 동북권의 주요 산업 중 하나입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원 10만 명 중 전남 동북권에만 2만 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인력이 도입되면 여수를 중심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도경선 지부에 속해 있고 여수의 취업을 한 5분의 1가량, 6분의 1가량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있어서 이 같은 노조 측의 반대 움직임에 플랜트 건설사 측은 외국인 인력 도입엔 신중한 입장이지만 현장 인력 부족과 작업자들의 고령화로 대책 마련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인원이 없다. 왜 없냐 하면 지금 현장은 여수에서 여러 군데가 있고 시설 노조 인원들이 점점 노령화가 돼가고 있어. 하지만 노조 측은 부족한 인력 문제는 노사정이 참여한 인력 육성 실무 협의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외국인 인력 고용을 놓고 찬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순천시가 차별화된 정원 콘텐츠와 순천만의 다양한 생태자원을 연계한 워케이션 센터를 오는 4월부터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당시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가든스테이 쉴랑게와 인근 에코촌을 연계해 다양한 숙박 공간과 함께 업무 몰입도에 따라 차별화된 사무 공간을 제공하는 워케이션 센터를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하고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워케이션 참여 기업과 근로자 유치를 위해 특화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한편 수도권 기업과 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팸 투어를 실시하고 업무 협약 등을 통한 단체 이용자도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에는 지은 지 수십 년 된 소규모 노후주택이 많습니다. 여기에 허가 없이 창고 등 추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아예 건축 허가조차 받지 않은 무허가 주택도 있는데요. 이렇게 노후된 무허가 주택은 각종 사고 위험이 더 높아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광주 서구의 한 주택에서 지붕 한 귀퉁이가 무너져 내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마 끝에 난간처럼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벽돌과 철근 등 내부 자재가 부식된 겁니다. 한 50년 이상의 시공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어떤 안전 규정이 많이 강화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곳이 바로 주택 일부가 무너진 곳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아래에 만들어진 다용도실입니다. 원래라면 비어 있어야 할 곳인데 무허가로 기존 벽 위에 천장을 붙여 가로 약 1m, 세로 약 10m의 공간을 만든 겁니다. 붕괴된 잔해물이 그 위로 떨어져 무게를 이기지 못한 천장은 동그랗게 휘어졌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있던 만큼 누군가 그 안에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난해 7월 남구에서는 노후주택 지붕이 폭삭 무너져 내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즉 제대로 지어진 것인지 알 수 없는 무허가 노후주택이었습니다. 광주시가 파악한 무허가 주택은 1,100여 채. 주택 주변 여유 공간이 없으면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대응이 어렵고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피해 건축했기에 안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 문제죠. 무허가라도 어떤 기둥이라든지 보호 같은 걸 손댈 수 있잖아요. 요즘 건축하신 분들이 비전문가들도 많이 하거든요. 사유재산이기에 집주인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지만 소규모 노후주택의 경우 주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노인층인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 집을 잘 관리하거나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할 여력이 안 되기에 이들은 특히 폭우나 태풍 등 재난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광주고법과 지법에서도 법원장들이 민사재판을 직접 진행합니다. 광주고법과 지법에 따르면 오는 19일 정기 인사부터 광주고법은 민사합의부를 기존 3개에서 5개로 2개 늘리고 광주지법은 민사 5부를 신설하는 등 재판부 3개가 신설됩니다. 해당 재판부는 고법원장과 지법원장 등이 재판장을 맡아 기존 항소재판부가 오랫동안 보유한 장기 미제 사건 등을 맡으면서 재판부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검찰이 수사 무마 등 검경 브로커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검경 브로커 성모 씨와 성 씨의 공범 전모 씨를 지난해 8월 구속 기소한 이후 전남경찰청과 광주경찰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수사 무마와 인사청탁 혐의로 전직 경무관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현직 치안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브로커와 검경 공무원들 간 검은 커넥션을 통한 부패 범죄를 밝혀냈고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매관 매직의 실체가 이번 수사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급공사 부당수주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 119 구급대가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이 실시간으로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구미에서 19개월 아이가 밤새 복통을 일으켰습니다. 5개 병원에서 진료가 어렵다는 말만 듣다 6번째 병원에 가서야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겪은 겁니다. 지난해 3월 대구에서도 10대 소녀가 건물에서 추락해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졌습니다. 남는 병상이 없다, 진료할 의료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병원들이 이송을 거절했고 결국 2시간 가까이 시간이 흘러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이 같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단말기에 환자 정보를 입력하면 각 의료기관에 동시에 전송됩니다.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은 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응급 환자 상태를 병원 응급실과 119 상황실이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응급의료 이송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도 가능할 수가 있고 사전에 먼저 할 수가 있어서 이송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준이 달랐던 119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분류 체계도 일원화돼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게 좀 속달이 되고 하면 환자의 정보를 빨리 캐치를 해서 환자를 빠르게 신속하게 볼 수 있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지는 등 응급 의료 서비스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어진 지 105년 된 광양읍 내 남부연습림 관사는 건축 당시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일본식 주택입니다. 광양시는 국가등록문화재인 이 관사를 주변 문화유산과 함께 상시 개방해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광양읍 내 중심가에 있는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1919년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두 동의 건물은 지난 105년 동안 경성제대 연습림 직원 관사로 건축 당시의 원형 그대로입니다. 외벽은 키높이까지 벽돌로, 나머지 부분은 회벽과 목재 널판을 썼습니다. 그리고 가옥 내부에는 중복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에 그 방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일본 가옥의 구조를 엿볼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까지 실제 관사로 사용됐고 2005년에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서울대 법인화 이후 관사의 소유권은 국가, 기재부에 있고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관리합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초 캠코로부터 상시 개방과 무상 사용 승인을 받아 현재 냉난방 시설공사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시 개방 시점에 맞춰 지역 출신 사진작가의 기획전이 열렸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문화유산과의 연계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양읍에 지금 소재해 있는 향교랄지, 장도전수교육관, 궁시전수교육관, 그다음에 역사문화관 등과 연계해가지고 역사 투어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이제 휴식의 공간이나 사색 또 만남의 공간으로. 과거 일본식 주택의 공간 구성을 보여주는 연습림 관사가 100여 년 만에 공개되면서 광양 지역의 새로운 문화 관광 자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시가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 저소득 만 19에서 35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 범위 안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의 소득 재산 요건 충족 기준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동료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40대 남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지난해 고흥의 한 고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교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남교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남교사는 피해 교사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전남도교육청은 조만간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광양시가 오는 16일 윤동주 순국 79주기를 맞두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지켜낸 정병욱 가옥 방문을 시민들에게 추천했습니다. 광양시는 정병욱 가옥은 윤동주의 육필시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지켜낸 공간이 있는 지역이며 윤동주의 후배 정병욱은 우리말과 우리글이 금지된 일제강점기에
한글로 쓰여진 시를 고이 간직해 세상에 알린 사람이라며 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과 중국, 일본 등 윤동주의 발자취를 잇는 윤동주 테마 관광상품 운영 여행사와 개별 관광객 등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열리는 여수 거북선 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관광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 18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올해 축제 장소를 해양공원과 거북선공원으로 이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추진위는 또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 초청 공연 등 특색 있는 콘텐츠를 마련하고 전통놀이와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